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좀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미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가장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거기다가 반도체주도 일제히 낙폭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 끌어내린 요인 중에 하나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연내 2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내렸습니다. 이런 발언에 오히려 비트코인은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한때 4천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던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트코인보다도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수가 전일장에서 하락 마감을 했고 또 계속해서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외인과 기관 매물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3거래일째 계속해서 낙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일단 간밤 미증시 분위기 때문에 조금은 차게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예측을 해보는데요. 우선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전일장에서 2,600선 그리고 코스닥도 상당히 많이 내리면서 마무리를 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0.27% 낙폭 보여주면서 2,575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0.56% 전일장 낙폭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낙폭 조금 더 확대하면서 갑니다. 870.82포인트 선에서 예상 체결지수 만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환율이 좀 낮게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다고는 하나 전일장에서는 조금 소폭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오늘 수급 상황과 프로그램 매매 동향 더욱더 꼼꼼하게 지켜보셔야겠으니까요. 잠시 후에 개장 시황 분석도 함께 하시면서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어려운 시장 이어갈 것으로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는데 장 전에 챙겨보면 좋을 종목들 오늘 더욱더 귀 쫑긋하고 들어보셔야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바로 현대공업입니다. 이 현대공업은 그 자동차 내장재 전문 생산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주요 협력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매출처는 현대차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이슈가 나와줬던 그 내용이 좀 있었는데 지난달에 그 테슬라 실리콘 응급제 도입 검토를 통해서 좀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왜 부각을 받았었냐면은 동사가 2021년 2차 전지 실리콘 응급제 개발사인 앰프리우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140만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일부 수혜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앰프리우스로부터 테슬라의 협력 가능성을 좀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될 수 있었다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테슬라가 밤 사이에 굉장히 좀 주가가 좀 하락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기대감은 좀 남아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전일 그 동사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 기업인 이지차저를 지분 투자를 좀 진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차저는 그 2018년 설립된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기업으로서 동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현대공업이 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5억 원 규모의 지분을 좀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 현대공업은 단순히 그 자동차 내장재 전문 생산 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동사는 신사업 영업 확대를 통해서 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전기차 분야에도 좀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련된 이슈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그 전일이죠. 109조 원에 따라 중장기 투자 계획을 좀 어느 정도 공개를 하면서 지금 이 동사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 전일 그 기관 및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엔 지금 현대공업도 흐름들이 매우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방금도 뭐 일봉에서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차트가 아주 이쁘네요. 바닥권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게 참 이쁘고 전기차 최근에 충전 관련돼 가지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현대공업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토니모리입니다. 이 토니모리는 국내외 화장품 전문 판매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특이점이 있다 하면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벤처 캐피탈이라고 그 좀 불릴 수 있겠는데 이 사업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화장품 관련된 기업으로서만 좀 지켜보실 필요보다도 앞으로 좀 그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신기술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행보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억 원 정도 되고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좀 살펴보니까 디지털 및 글로벌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좀 많이 변경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기존에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직영 및 가맹점에 통해서 30% 지금 매출 비중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한 30% 이상 됐었는데 30%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온라인 쪽이나 수출 쪽에는 굉장히 좀 한 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땐 뷰티 쪽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로드샵에서 이제 디지털화 쪽으로 좀 많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그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토니모리 역시 많은 노력을 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토니 블링컨 방중에 따른 중국 관계 개선 기대감을 통해서 소비주에 관련된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 토니모리가 일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길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고요. 앞으로는 뭐 시기는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친강 그 외교부장의 방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슈가 크게 부각될 수는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리오프닝으로서도 한 번 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좀 특징이 있다 한다면은 전일 기간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장중 6,000원 정도 이제 돌파 시도를 하다가 좀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왔습니다. 금일장도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좀 하락을 하면서 눌리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달부터 기관에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아마 장초에 시초에 이제 공략을 해봐도 좋지만은 비중을 좀 적게 하시다가 장 마감 때 좀 그 비중을 좀 더 늘리시면서 진행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750원, 손절가는 5,25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저희가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현대공업 그리고 토니모리 두 개 종목 반종민 소장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한번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표정입니다. 전일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만 상승이 나왔던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었는데 오늘 일제히 또 하락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0.43%, 0.52% 빠지면서 출발하고요. 일단 낙폭은 0.5%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계속해서 오늘도 시장 일단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을 때 표정이 어두웠던 것처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들의 표정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 이제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은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이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분위기가 좋았던 완성차 업체들 수출 호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에 표정이 좋았는데 오늘은 0.49%, 0.36%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만 소폭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상승한 종목이 하나도 없이 마감을 했던 전일장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분위기 비슷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만 어제 좀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는데 오늘 1.49% 추가적으로 낙폭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예상치 결과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25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지수 분위기가 좀 어두웠고요. 원달러 환율은 일단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전일장이 좀 오르면서 마감을 했었죠. 자, 원달러 환율이 점차 이렇게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1,200원대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수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0.18% 하락 흐름 보이면서 약보합권 내에서 2,576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단 앞서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지수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과연 수급이 들어와 주게 될지 계속해서 장 마감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낙폭 0.63%까지 확대해 나갑니다. 870에서 869포인트 선까지 70선 지키지 못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슈를 달고 움직이는지 더욱더 눈 크게 뜨고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떤지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그래도 대형주들이 다시 힘을 내주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0.14%, 큰 폭은 아닙니다만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낙폭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은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0.54%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대형주 단에서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일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큰 움직임 없이 가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유일하게 0.0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2차 전지 종목들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수출 호조세를 보이면서 2분기에도 좋은 실적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어제 주가도 좀 펴나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운수장비 쪽 보시면 현대차, 기아 나란히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49%, 기아가 1%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조선주 이번에는 정말 실적이 돌아설 수 있다. 계속해서 수출 성적도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최근 가장 많이 올랐던 한화오션을 필두로 해서 조선주들 좀 빠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47%까지 오늘 낙폭 보이고 있는 한화오션인데요. 지금 한화오션뿐만이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이 1.19%, HD 현대중공업도 1.63%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수장비 쪽도 오늘은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최근에 또 시총을 급격하게 늘려나가면서 SK 시총도 앞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하이브 오늘은 1.85%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우디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네이버가 오늘 0.68% 상승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밝지는 않습니다만 오늘도 철강 금속 쪽에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에코프로가 0.52%, 에코프로비엠이 0.57%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LNF가 0.2%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은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HPSP가 0.17% 상승, 심텍도 강보합권, 기가비스, 하나마이크론 역시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큰 흐름 보이지 않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계장비 쪽에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가량 그래도 상승폭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IT 부품 쪽에서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는 종목들이 일부 보이고 있는데요. BH가 4.41%, EV 첨단 소재 6.65%, 미래나노텍은 2.01% 상승폭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조용히 강한
중요한 종목이 이렌텍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도 2%가량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주목을 받던 종목 중에 하나가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기 쪽이었는데 클래시스 오늘도 0.77% 상승폭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관련주로 디오가 1.1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개별 종목적인 장세로 오늘 움직이겠다 싶은 것이 어떤 업종, 어떤 섹터를 살펴봐도 종목별로 좀 표정이 나뉘고 있는 모습들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분위기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또 역시 조금은 힘들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수급 동향,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장 시작하고 5분 정도 흘러간 이 시각 현재 외국인들의 시장 개입은 어제보다는 좀 약한 그 상황이죠. 코스피 보니까 35억 정도 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34억.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는 뭐 몇 백억대였고 장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쌓이고 선물도 아주 많이 팔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서 좀 눈치를 보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증시팔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를 먼저 앞서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장초반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든지 여기서 조금 멈춰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이 뭐 어떻게 보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쉬어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나오고 있는 장초반 지금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로 보시면 말이죠. 삼성전자 프로그램 순 매수네요. 오늘은 어제는 장초반부터 많이 팔았죠. 그래서 장초반에 팔고 있어서 제가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이 전체적으로 지수를 밀고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수가 장초반에 지금 182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강보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IT 소부장들도 어제 먼저 내렸기 때문에 오늘도 좀 장초반에 버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하이닉스도 어제 좀 팔았는데 오늘 36억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보합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서 보면요. 에코프로비엠 프로그램의 관여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0.6%, 0.9% 내렸네요.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 에코프로는 장초반에 프로그램에서는 순 매수로 53억 정도 이렇게 삽니다만은 주가는 1.3%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업종으로 봤을 때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다 내려갑니다. 근데 전기전자만 약간 이렇게 빨갛고 건설 쪽에서 현대건설이 오늘 장초반에 좀 플러스죠. 그래서 그걸 이따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기전자 소장님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오늘 어쨌든지 좀 버텨내려고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좀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좀 삼성전자를 살펴보니까 전거래일의 그 외국인 기관 순매도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 최근에 주가 폭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 피로도를 낮춰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언제까지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지금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미중과 관련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지금 이슈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지금 뭐 블링컨 그 관련된 이슈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좀 미국과 중국 간의 좀 화해 무드에 대한 좀 어느 정도 풀어가려는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나 전기전자 분야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좀 그 미국과 좀 시장이 좀 다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게 사실상 그 인텔이든 AMD든 그 마이크론 등 굉장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미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의 그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원래는 이제 커플링 현상으로 좀 많이 나가는 현상들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미국보다도 지금 한 발 좀 더 빠른 느낌의 시장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미국의 그 관련된 그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더 이상은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라는 시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게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동결이 되든 올라가든 했을 때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직까지는 전기전자 업종들은 좀 이러한 흐름들을 남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슈가 있다 한다면은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은 일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좀 확인을 해보니까 EU에서 탈착형 배터리 스마트폰에 관련된 스마트폰만 팔라는 이슈가 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은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어느 정도의 좀 어느 정도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든 애플이든 간에 지금 트렌드가 일체형 배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굳이 이거를 후행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을 좀 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반도체는 만약에 추가 조정이 계속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계속 좀 더 주목을 해보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강해가지고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어제 좀 많이 의미 있게 좀 밀렸어요. 근데 오늘 장초반에 좀 버티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크게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신규 진입을 했을 때 단순히 이제 5%를 노리고 접근하시는 그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못 그거를 그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꼭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게 된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만 원대 초반대까지는 좀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보합권을 좀 유지를 해주면서 추세가 또 전향되는 시점을 좀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 자체나 이런 흐름들은 계속 좋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일시적인 조정폭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비중을 축소를 하셔서 리스크 관리에 좀 주력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말씀을 주셨고, 자, 두산 밥캣 어제 그 대량 매매 후폭풍으로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오늘도 장 초반에 0.5% 내려가는데 두산 그 밥캣 지분을 판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는 뭐 반사적인 뭐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2.5% 이게 좀 밀리고 있어요. 개인들이 상당히 이게 좋아를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항상 타이밍을 보면은 좀 주가 좀 오르려고 하면 걷다가 이렇게 지분 던지고 하는 게 있어서 항상 욕을 먹은 이런 회사였는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산 밥캣 여기 뭐 밸류를 보면은 이제는 뭐 괜찮은 구간으로 좀 진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뭐 PBR이 높은 편도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아마 블록딜 이슈 때문에 좀 빠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좀 투자 심리에 대해서 좀 위축적인 부분들도 얘기를 했고 또한 이제 리포트도 좀 어떻게 보면 일부 좀 부정적으로 내면서 주가가 빠지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빠졌는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약에 좀 더 조정이 나와주거나 좀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세 전향이 됐을 때 그때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 두산 밥캣의 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뭐 기계 쪽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좀 이슈를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산 밥캣에 대해서는 투자에 좀 주의는 해야 되지만은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나 주가의 그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밥캣까지 들어봤고요. 테슬라가 간밤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바클레이즈에서 이제 투자 등급을 강등을 했잖아요.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비중 확대 의견에서 이퀄웨이트, 그러니까 시장 평균 정도로 내렸는데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비엔 마이너스 1.7% 하락, 에코프로 2.3% 하락, LNF 0.2 뭐 쭉 이렇게 밀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시적으로도 밀릴 가능성이 있었던 게 사실상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이슈 때문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일시적으로 좀 밀린다 하더라도 기존에 좀 어떻게 보면 주가 탄력들을 좀 많이 받았었던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도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좀 어느 정도의 그 하락을 하는 종목도 있고 상승을 하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클레이에 따른 과도한 상승에 따른 뭐 그 표명은 기존의 그 어떻게 보면 주가와 관련된 또한 국내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런 그 리포트들을 좀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탄력도는 상당하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정민 소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코스피 그래도 상승 전환했고요. 코스닥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간밤 미증시 분위기가 좀 어두웠습니다만 그리고 최근 우리 시장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좀 힘들게 흘러간 측면이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힘을 내주고 있는 우리 시장 투자 의지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증시 구화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0.08% 상승 흐름 보이면서 2,584.75포인트로 코스닥은 0.0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보합권 내에서 등락 거듭하면서 87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에는 외국인 매수세도 소폭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역시 거래대금 자체는 많지 않은 우리 시장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개장 시황 한 번 더 분석해 보고요. 실시간 특징주에 이어서 따라가 말어 종목까지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쨌거나 시장이 지금 코스닥도 상승 전환을 하면서 일단은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소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거래 대금 자체는 그리고 거래 자체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장 좀 대응을 제대로 잘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일단 미증시에 조금 겁을 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증시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견조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어제 미증시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들은 어제장에 우리가 조금 선반영이 된 점이 없지 않아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 대금 자체는 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만 좀 버텨준다면은 굉장히 좀 견조하게 견조한 흐름으로 좀 마감을 할 것 같지만 혹시라도 좀 오후장에 많이 눌린다면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흔들린 요소를 찾아보자면 또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어떠한 매파적인 발언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또 흔들렸었죠. 그래서 어떠한 그 하반기에 대한 매크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잔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좀 공존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매크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국내 증시는 반등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올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합쳐서 좀 보게 된다면 이제 대부분 반도체 그리고 IT 업종 위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이에 따라서 여전히 이 반도체에 대한 매수 관점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뚜렷한 어떤 업종 강세가 좀 없다 보니까 여전히 상반기부터 강세였던 섹터들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에 어떤 섹터가 강했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또 엔터주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뭐 항공사라든지 카지노 그리고 이런 소비재주들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이 계속해서 좀 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하셔서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좀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좀 투자 가능하실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분위기에 좀 겁을 먹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은 조금 적게 들어오고 있는 게 실제로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개장 직후 거래대금 자체는 적지만 힘을 내주고 있고 또 간밤 미증시 분위기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입니다. 거기다가 외인 매수세도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반길만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비교적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외인 매도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 자체도 끌어내렸던 바가 있습니다만 외인들이 그래도 주목하고 있는 업종 두 가지가 바로 조선 그리고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반도체에 대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니까 오늘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특징주들 그리고 따라가마루 종목들 어떻게 분석해 주시는지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저희가 특징주들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실시간 특징주 바로 화면으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먼저 코스피 특징주 탑5 종목이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한화오션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섹터 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 거기다 조선, LG에너지솔루션까지 5개 종목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도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 LNF, 하나마이크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HPSP 이렇게 5개 종목 코스닥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5개 종목씩 총 10개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던 개장 특징주 탑5였어요. 현재 시세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0.71%, LG에너지솔루션 1.91%, SK하이닉스 0.52% 상승이고요. 한화오션만 2.93% 오늘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4.55%, 이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 만들어내주면서 언제 여기까지 갔나요? 23,000원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 이렇게 현재 시세 만나보고 계신데 자, 이슬이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7만 원대 넘어가면서 오늘도 사실 반도체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증시를 계속해서 상승시켰던 어떤 주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하나 정도는 꼭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했을 때 뭐 극적인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회복을 굉장히 좀 가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디램 가격이 사실상 더 떨어지기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만 봐도 전방 수요에 대한 어떤 회복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앞으로 좀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부터가 본격적인 또 이제 회복세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좀 늦지 않았다라고 좀 보는 주의고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뭐 증시가 좀 변동이 커진다면은 7만 원 이하대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6만 원 이하대로 떨어지기보다는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최근에 기관보다는 이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 좀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가부터 6만 5천 원대까지 충분히 분할로 접근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8만 원대까지 우선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특징주 5개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엉덩이가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시 상승을 만들고 있는 주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이제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도 좀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삼성전자 보고 계신데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방의 공간보다 상방의 공간이 더 크게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지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를 해나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도 0.29%까지 상승폭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역시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 에코프로만 1.05% 낙폭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LNF는 앞서 살펴봤을 때보다 상승폭을 상당히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1.42%까지 상승폭 만들어내주고 있고 HPSP가 1.04%, 오늘도 이 종목 강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4%대 상승폭 만들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로는 6.28%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보실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올 초만 해도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감도 많이 받았었고 또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이제 올라왔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사실 이제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너무 단기간에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실적 부분을 보자면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였다가 작년에 한번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영업이익도 한 10억 수준으로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직 매출액 실적 부분에서 보여준 것들이 조금 없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살짝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단기간에 이런 매물들을 어느 정도 흡수해 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노려보자면 11만 원대까지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좀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보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4%대 상승폭 만들면서 힘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 산업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고 실제로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동안 단기간에 정말 빠르게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도 석권을 했던 때가 있었죠. 물론 지금은 좀 밀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상승폭을 빠르게 가져갔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반영이 되어 왔던 만큼 조금은 조심하면서 가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코스닥 특징주 5개 종목 중에 이슬희 전문가님이 콕 집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실적을 체크하면서 좀 가는 것이 우리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 꾸준히 해주시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포착된 특징주 오늘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좋은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조금은 조심하면서 갈 종목으로 코스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말어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리온인데요. 자, 이 종목 최근 들어서 물론 이 종목도 역시 엉덩이가 꽤나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아주 큰 폭으로 출렁이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승폭 꽤 가져가면서 움직였거든요.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 더욱더 궁금합니다. 따라갑니까? 네, 우선은 이제 눌렸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좀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오리온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이제 과거에도 많이 언급을 드렸었고, 그랬죠. 네, 그때 당시 목표가를 조금 16만 원까지 제시를 드렸는데 14만 8천 원대에서 현재 좀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전에 못 보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0년 이후부터 가파른 어떤 실적 성장세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리온은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 등지에서도 모두 이제 고공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스낵이라든지 비스킷 전 사업 부분이 골고루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달도 마찬가지고 현재 4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2자릿수 기록을 또 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활발한 또 매출을 또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사실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이어왔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어떤 기저효과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이제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한 315% 무려 한 5배에서 6배 가량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또 이제 실적 성장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도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전시 상태이고 사실 루블화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역시도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지에서 또 이제 캐파 증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본격적인 가동은 올해 하반기부터 또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요 모멘텀들 하반기까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부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설탕이라든지 땅콩 등 이런 원재료들이 하반기에 좀 오를 것이다라는 점들이 좀 추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동안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저가 원재료로 굉장히 대체를 잘 하게 되면서 이런 효율적인 경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원료인 또 밀가루라든지 전분지는 오히려 가격이 또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또 수익성 방어에도 굉장히 좀 잘 대처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대 실적 대비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전에 제가 16만 원까지 제시를 드렸는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17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 오리온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가 조금 밀리는 흐름을 보였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 종목 매수 타이밍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오히려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표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적 성장이 거의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오면서 또 증명을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전고점 돌파하면서 움직여줄 수 있을 걸로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우리가 매수가는 한 13만 원 정도로 잡아보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이전에 나오셨을 때 이야기해 주셨던 것보다 조금 소폭 상향을 해서 17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 따라가는 종목으로 오리온 이야기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인데, 자, 이 종목 오늘도 역시 상승폭 3%대 만들어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상승이 나왔고요. 자, CNC 인터내셔널은 저희가 따라가도 됩니까?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됩니까? 사실 종목은 이제 너무 좋고 또 이제 실적 성장성이 또 담보가 되어 있지만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차익 실현이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셨다가 추후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우선은 좀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CNC 인터내셔널도 제가 과거에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목표가를 뭐 한 10만 원대까지 말씀드렸는데 조금 너무 높게 잡아드린 것 같아서 조금 하향 조정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관점에서는 충분히 전고점 이상까지 더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또 화장품 제조 유통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1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화장품 산업을 좀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타격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고요. 지금까지도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CNC 인터내셔널을 좀 보게 되면은 매출 비중이 국내가 압도적으로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북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북미 시장 역시도 중국 시장만큼 굉장히 거대한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선점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에 따라서 2분기도 또 깜짝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실적적인 모멘텀은 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하반기에도 캐파를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할 것으로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중국에서도 2공장, 3공장까지 인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캐파 1억 7천 개에서 2억 4천 개까지 또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워낙 지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에서는 지금 거의 조정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4만 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보다는 4만 5천 원 이하대까지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대까지 또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으로 살펴봤는데 일단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안겨줬던 종목입니다만 최근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우리가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가격 전략에 따라서 일단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가 말어 종목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롯데케미칼인데 자, 이 종목은 오늘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종목도 충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들이 이제 수급이죠. 현재 16만 원대에서 19만 원대 박스권에서 좀 탈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쟁사 공급 감소에 따른 어떤 수혜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친환경 소재 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사업 전환을 굉장히 좀 많이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어떠한 그런 이제 공급사 감소에 대한 수혜를 좀 볼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보자면은 작년에 또 일진머트리얼즈가 롯데에너지머트리얼즈로 또 뭐 연결 편입이 또 된 상황이죠. 자,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 석유 그리고 화학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 현재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로 인해서 어떤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좀 줄어들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롯데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이제 동박 쪽에 있어서 캐파를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좀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은 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또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작년에 이제 전방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이 화학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들었었죠. 이에 따라서 이제 부채 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대비해서 부채 이자가 한 2배 이상 가량 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가 살짝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조금 단기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21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롯데케미칼이었는데 매수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다만 조금 짧게 가져가면서 보면 좋겠다. 하단에 나오고 있는 가격 전략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시장이 상승 전환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상승 전환한 채로 계속해서 힘내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32%, 코스닥은 0.39%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2,590선까지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수급도 함께 들어와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흐름 함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